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가파른 절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거제도에는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 서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의 속삭임을 듣고 물고기와 해초 그리고 파도에 깃든 다양한 이야기들을 꿈속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여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그저 허황된 꿈이라 치부하곤 했습니다. 서진의 가족은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고 그의 어머니는 해녀였습니다. 서진은 부모님을 도와 바다시를 돕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전체가 심한 폭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20날 동안 파도가 사나울 것이라는 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먹을거리가 떨어진 마을을 어찌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서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다의 목소리를 통해 폭풍 후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항로를 찾아 마을의 어부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서진의 계획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진심 어린 의지와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며칠 밤을 받아 근처에서 잠을 지새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그는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고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서진에게 다가오고 있는 폭풍의 방향과 그 흐름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서진은 그 정보를 토대로 마을 어른들과 함께 안전한 항로를 계획했고 모든 이들의 협조 아래 배들은 조심스럽게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거제도의 주민들은 서진 덕분에 안전하게 바다에서 어획을 할 수 있었고 마을 전체가 큰 어려움 없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은 마을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거제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마을 사람들과 자연을 위해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바다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국의 익산 지역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풍요로운 농촌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은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가장 큰 자랑은 그 중앙에 있는 넓고 깊은 호수였습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는 이 호수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지탱하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달빛 진주라는 신비로운 보석이었죠. 이 진주는 매달 보름달이 떠오를 때만 짧은 시간 동안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달빛 진주를 소유하면 엄청난 부와 행복을 얻게 된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철저한 경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호수는 용왕의 관할 아래 있었고 그의 자비와 관용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이 많은 욕심쟁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늘 불을 갈망하고 있었고 달빛 진주가 그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절실한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용왕을 피해 몰래 밤중에 호수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아름답게 호수를 비추자 호수 속에서 달빛 진주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마음속의 욕심을 억누를 수 없었고 다급하게 호수에 뛰어들어 달빛 진주를 손에 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용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급격히 높아지며 노인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휘청거리며 물 밖으로 나왔지만 달빛 진주는 그의 소나귀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노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수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달빛 진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수를 돌보며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익산 지역은 번성했고 사람들은 훨씬 강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달빛 진주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직접 그 보석을 보지 못했지만 모든 주민은 마음속 깊이 그들의 진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진주는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한민국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이라는 작은 마을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하나 있었다.
그 숲은 소리의 숲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운 선율이 들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고요한 바람 소리를, 어떤 이는 잔잔한 물소리와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소리의 숲에 대한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신비스러운 그 소리를 들으러 멀리서 찾아왔다. 하지만 이 숲에 가까이 들어갈수록 모든 이들은 대개 더 많은 평화와 위로를 느끼곤 했다. 숲속 깊이에는 소리의 나무라는 지극히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모든 소리의 근원지라고 전해졌다. 숲의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몇백 년 전 음악을 사랑하는 한 훌륭한 박사가 숲을 지나칠 때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곳의 평화를 사랑했고 그의 마음속 깊이 있는 선율을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장 소중한 악기 중 하나, 오케스트라의 일부분이었던 현악기의 작은 조각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소리의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숲은 정읍 사람들에게 중요한 치유의 장소가 되었고 지역의 어린이들은 소리의 숲에서 자유로 뛰어놀며 각자의 모험을 즐겼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나무를 정읍의 영혼이라 부르며 어느 날 누군가가 숲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읍의 건설 계획이 잡히고 숲에 도로가 놓이게 될 위기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의 숲을 지키기 위해 모였고 그중 한 소년 영식이는 특별한 임무를 갖게 되었다. 그 임무는 사람들이 숲의 소리에 담긴 이야기와 소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영식이는 숲속에서 점점 더 깊이 탐험하며 소리의 나무에 다가갔다. 그곳에서 그는 한 가지 메시지를 나무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식이는 이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와 결단력에 감명을 받아 공사를 막을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함께 힘을 모은 사람들은 지자체에게 숲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소리의 가치를 설득하려 노력했다. 결국 그 노력은 결실을 맺어 소리의 숲은 흔히 말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부세들에게까지 그 신비로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식이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호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연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소리의 숲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인 영감을 주는 장소로 남아 정읍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익산 지역에는 태백이라는 이름의 웅장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그 크기와 웅장함 때문에 멀리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 표면에는 수많은 세월 동안 비바람을 이겨내며 남겨진 자연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익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하여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믿었고 매년 봄이 되면 태백바위 앞에서 풍성한 동작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열었습니다. 이 제례에는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바치는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태백바위에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위에 얽힌 이산용과 소산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익산에는 웅장한 산맥 위에 이산용이라는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산용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비를 내리게 하고 계절마다 날씨를 조절하여 산천초목을 무성하게 키워주는 신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산용이 가져다주는 축복에 깊이 감사하며 그에게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이산용을 괴롭히기 위해 마법을 걸어 그를 바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바위가 바로 태백바위입니다. 이산용은 바위가 되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바위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이산용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례를 통해 바위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산용의 존재는 희미해졌으나 익산 사람들은 태백바위를 지킴으로써 서로의 안녕과 함께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태백바위는 마치 말을 걸듯 사람들에게 이 고장의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이 이야기는 익산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한번 듣게 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백바위를 볼 때마다
그 옛날의 전설 속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돕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 지역에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맑고 투명한 물빛으로 유명했으며 사방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호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마을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정성스럽게 관리를 했습니다. 호수에는 매년 봄이면 수선화가 피어나 호수의 경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호수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용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왕은 이 호수의 주인이자 수호자였으며 그의 가호 덕분에 호수는 깨끗하고 풍요로우며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사냥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호수의 아름다움과 그곳의 전설을 듣고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수의 비밀을 캐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호수에 다가가서 물을 떠가거나 수풀을 헤집으며 비밀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호수의 평화를 깨뜨리기 이르렀고 호수의 물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용왕은 호수의 변화와 사냥꾼의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용왕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어 사냥꾼에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땅과 호수를 지켜온 이유는 평화와 조화다. 탐욕은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냥꾼은 용왕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의 탐욕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사냥꾼은 호수 속에 들어가 용왕을 직접 잡아내기 위해 큰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고 호수로 다가갔고 그 순간 천둥과 번개가 호수를 뒤덮었습니다. 물결은 격렬하게 휘몰라쳤으며 사냥꾼을 감싸며 호수의 중심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냥꾼은 결국 호수의 중심에 닿았고 그곳에서 용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왕은 사냥꾼을 슬픈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토록 끝이 없구나. 너는 오늘 모든 것을 잃겠지만 이 일을 통해 너의 후손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과 함께 사냥꾼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호수는 다시 예전처럼 맑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호수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용왕의 전설은 청주 지역 의아이들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의 귀중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